오늘 이야기는요, 어떤 이름 하나에 얽힌 미스터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를 따라가다 보면 무려 1300년을 거슬러 올라가 한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보통 고대 전투 이야기하면 칼이나 거대한 함선 같은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전투는 좀 다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름 하나, 그리고 그 이름을 둘러싼 혼란이거든요. 아니, 이름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싶으시죠? 그런데요, 이 작은 언어학적 퍼즐이 사실은 한 나라의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오늘날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어떤 긴장감이 존재하는지, 그 거대한 이야기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7세기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전투인데 그 이름 속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전투를 하코스키노에라고 불러요. 그쵸? 그런데 역사 기록을 좀 더 파고들면 하코순코라는 전혀 다른 발음이 튀어나옵니다. 왜 이름이 두 개지?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 이름이 왜 그렇게 흥미롭냐면 말 그대로 언어의 짬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이름 안에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세력들, 그러니까 중국, 또 고대 일본, 그리고 한반도 왕국의 말이 전부 뒤섞여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바로 이 언어학적인 단서가 결국 역사 속에서 거의 잊혀졌던 어떤 결정적인 한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은 그런 순간이었죠. 때는 서기 663년. 바로 이 해에 한반도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지금의 일본, 당시에는 왜라고 불렸죠. 이 왜의 군대가 정말 재앙적인 수준으로 대패를 합니다. 이 충격적인 패배 소식은요, 본국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드는 엄청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처참한 패배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아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패배의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요. 나라가 그냥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임신의 난이라고 불리는 아주 격렬한 내전까지 터지게 되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663년에 외부에서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그게 672년에 내부의 거대한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대로는 안 된다. 나라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당시 외의 지배층은 엄청난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바로 국가 리브랜딩이었죠. 우리 이렇게 약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니혼, 즉 일본이라는 새로운 나라 이름이었습니다. 해의 근원이 되는 땅이라는 뜻이죠. 당시 최강대국이던 당나라를 향해서 우리도 이런 나라다라고 선포하는 아주 전략적인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지배자의 칭호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덴노, 즉 천황이죠. 이것도 정말 절묘한데요. 하늘의 주권자라는 뜻으로 중국 황제한테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으면서도 그에 못지않은 권위를 내세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오늘날 일본을 상징하는 이 니혼이라는 이름과 덴노라는 칭호가 사실은 아주 먼 옛날부터 그냥 쭉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절한 패배라는 위기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특정 순간에 탄생한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알겠다. 근데 그게 13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아주 독특하고 복잡한 관계의 시작을 알렸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일본이라는 국가 정체성 자체가 바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과 그 패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태생부터 한반도의 상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버린 거죠.
바로 이 오래된 연결고리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특별한 의식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과 한국이 서로에 대해 갖는 아주 강렬하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한 그런 상호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여러 갈등들, 양국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복잡한 감정이나 고정관념들, 그 모든 것에 아주 깊은 뿌리가 바로 이 1300년 전 역사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거의 모르는 이야기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시작에 이렇게나 중요한, 하지만 거의 잊혀진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 과연 우리는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또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과거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